네, 안녕하세요. 김한상입니다. 자, 오늘이 5월 4일 아침에 5월 4일 새벽인데, 자, 일단은, 지수부터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지금 공매도의 역습이기 때문에 공매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매도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저번 주에 주제가, 저번 주에 주제가 그 공매도 주의 종목 그리고 그죠? 저번 주 주제가 공매도 주의 종목이 주제였는데 막상 어저께 월요일 5월 3일 날 시장을 공매도 재개가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죠. 어저께 5월 3일 날.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제로 공매도가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한 1조 정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놈들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제로 공매도 준비를, 이놈들이 공매도를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공매도, 저번 주에 저 코스닥 같은 거 보면, 코스닥은 바이오 쪽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고평가 종목이 많아요. 그건 사실이야. 예. 거래소보다 고평가 종목이 많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제약바이오 쪽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주 추풍낙엽이에요, 지금. 지금 제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지만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지금 지수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빠지니까 보세요. 코스닥 같은 거는 제약바이오가 거의 뭐 한 3, 40% 정도 시가총액이 40% 정도 시가총액 비율되니까 이게 일주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20포인트에서 지금 1, 2, 3, 4, 5일째 내리잖아요. 5일째. 그러니까 5일째 내리니까 손절을 하신 분들은 뭐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손절 못하고 그냥 들고 간 분들은 조금 기분이 좀 짜증이 나는 시장이죠.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공매도 영향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그 중에 코스닥이 더 어저께 거래소가 3127포인트로 거래소가 0.6% 66% 빠졌는데 코스닥이 마이너스 2.2%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3배가 넘게 빠진 거잖아, 코스닥이. 근데 코스닥의 구성 종목들을 보면 좀 그럴만한 게 또 이해가 돼요. 코스닥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또 그럴만도 해. 또 바이오 쪽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어쨌든 5일째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껄쩍지근하다. 상당히 주식하다 보면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 최근에 이 코스닥에서 5일 동안 빠진 음봉은 좀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좀 껄쩍지근한 음봉이다. 근데 뭐 일단은 뭐 이왕 매는 맞은 상태고 지금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1020포인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봐야 돼. 지금은 냉정하게 봐야 돼. 제가 볼 때는 어저께 가만히 시장을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품 종목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거품은 아니지만 자 보시면 이 바이오 종목들 있잖아요. 어디 갔어요? 바이오 종목들 얘네들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삼성바이오는 뭐 저기지만 그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연일 빠져. 연일 빠져. 시가총액 그 코스닥 150 종목 먼저 코스닥 150개 대형주 먼저 하잖아요. 그 공매도를. 거래소는 코스피 200 종목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먼저 이렇게 공매도 타겟이 되는 종목들은 쭉쭉 빠져버리니까 지수가 버티질 못해. 여기 보면은 코스닥 뭐 이렇게 바이오 주식들 보면은 삼성 바이오부터 거의 전멸이에요, 전멸. 거의 뭐 어저께 헬릭스미스 보세요. 10% 빠졌죠. 뭐 다 웬만한 건 다 5% 6% 빠져요, 그냥. HLB 4%, 뭐 셀트리온 제약 5%, 셀트리온 헬스케어 6%, 셀트리온 6%. 이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보면
제가 어저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950부터 요 1030까지 오른 거는 약간 거품이 끼어 있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공매도 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 거품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코스닥 쪽에서 일부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거지 같은데 주가만 오르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거지 같은데 주가만 오른 좀 유동성으로 좀 주가가 오른 바이오 주식 제약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여기서 950부터 요 1030까지는 약간 거품이 끼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종목이 거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바이오 쪽에 약간 거품이 끼어 있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원래 보통 이렇게 5일 정도 빠지면 보통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는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 증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 오르고 있어. 다우지수 지금 0.8% 오르고 있고 S&P 오르고 있고 미국 증시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한국만 유독 이렇게 빠지는 거는 공매도의 영향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한국만 이렇게 계속 좀 약한 거는 공매도의 영향이 좀 컸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래서 주제가 이게 그 기관 외국인들은 기관 외국인들은 대차 거래를 하고 개인들은 대주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대주 거래.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달라요. 이게 근데 그래서 저번 주 주제가 이제 시가총액 때문에 대차 잔고 비중이 높은 애들이 좀 공매도에 타겟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참 진짜로 그게 맞았는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놈들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한번 롯데관광개발이나 CJ, CGV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진짜로 그게 나왔는지 한번. CJ, CGV 나왔죠. 이런 좀 밀리잖아. 지금 밀리죠? 지금 보면은 기관도 보죠. 이거 보세요. 기관놈도 12만 주 갑자기 12만 주 이렇게 매도가 튀고 나오죠. 밀리죠. 이렇게 이런 애들은 공매도가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CJ, CGV 그리고 아까 뭐 롯데관광개발 한번 봅시다. 모든 종목이 다 공매도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밀리죠. 이게 툭 밀리잖아. 이게 이런 거 봐보세요. 그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5%씩 갑자기 툭 빠지는 애들 코스피 200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죠? 코스피 200 종목인데 롯데관광개발 저번에 공매도 타겟이 될 수가 있다 그러는데 툭 빠지잖아. 그냥 5% 정도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야 돼. 내 종목이 왜 빠지는지 어, 이해를 하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저번 주 주제가 이제 공매도였으니까 시가총액 대비 대차잔고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대차 거래를 하고 개인들은 대주 거래를 해요. 대주 거래. 셀트리온 같은 거 보세요. 대차 거래 비중이 7.3%인데 연일 무슨 거의 망할 것처럼 내려. 이렇게 큰 종목이 보세요. 시가총액이 지금 34조짜리 기업이 이렇게 망할 것처럼 내리니까 아주 막 미치는 거지. 이렇게 계속 내리잖아. 계속. 무슨 악재 있는 기관놈들 계속 팔고. 그러니까 여러분 종목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셀트리온 주주들이나 이렇게 바이오 쪽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심하죠. 지금 더 심한 거야. 바이오 쪽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보세요. 셀트리온 그렇게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 만들었다고 서정진 회장님 나와가지고 라디오에서 인터뷰하고 우리나라가 뭐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만들었다 그렇게 떠들었을 때가 얼마인 줄 알아서 35만 원이었어요. 그때가 이때잖아. 그죠? 35만 원, 이게 39만 원까지 갔구나. 봐보세요. 39만 원까지 갔. 이때가 언제냐면 서정진 회장이 라디오 나와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만들었다고 조만간 나올 거라고 그렇게 떠들 때가 이때였다고. 이때는 공매도 없었죠. 그죠? 이때는 공매도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으니까 언론 플레이 하기가 좀 좋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30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갔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지. 이때는 약간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품이 약간 끼었다. 근데 서정진 회장 은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매도에 또 타겟이 된 거야, 지금. 예? 기관 애들 계속 죽어라고 매도하고 있고 이게 지금 셀트리온 주가가 이렇게 처참하게 내리고 있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야. 지금 보세요.
여러분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31만원, 31만 5천원짜리가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25만원, 5만원이잖아, 지금. 그죠? 근데 아마 이런 거는 공매도 영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건 공매도 영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봐. 외국 놈들 보세요. 외국 놈들 19만 5천원 때렸지. 이런 건 공매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공매도도 물론 종류가 많은데, 하여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은 지금 타겟이 약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H&M 한번 봅시다. H&M. 그러니까 지금은 고평가 종목들이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한편 있지만, H&M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도 타겟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을 공매도로 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 외국인 기관 놈들은 아주 독한 놈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공매도의 타겟이 또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타겟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서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야. 지금 지금 실적이고 나발이고 지금 보면 외국인 놈들이 갑자기 지금 63만 주, H&M 갑자기 지금 외국 놈들이 63만 주 때렸죠. 어저께 5월 3일 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매도 영향이 약간 공매도인지 뭐든지 하여튼 뭔가 지금 조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죠? 그래서 두산중공 한번 볼까? 두산중공. LG화학은 제가 공매도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고. 자, 보세요. 두산중공 여지 없어. 지금 보시면 여러 부분 종목만 많이 빠진 게 아니야. 여기에 타겟 이런 애들, 아유, 이런 애들은 다 타겟 지금 막상 공매도의 뚜껑을 딱 열어보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기관 외국 놈들이 엄청나게 공매도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것을 어저께 느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두산중공업도 지금 공매도 타겟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두산중공업도 공매도 타겟이 된 것 같아. 이거 저번주 주제잖아요. 보면 두산중공업 봐봐. 여지 없어. 8% 빠졌죠. 아니 왜 갑자기 8%왜 빠지냐고.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공매도 전에는 그냥 보세요. 공매도 전에는 그냥 14,000원 계속 14,000원대 유지하고 있잖아. 그죠? 공매도 전에는 14,000원대 그냥 계속 유지하잖아. 근데 갑자기 공매도 시작하니까 8% 빠져버리잖아. 이런 애들은 지금 타겟이 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이거 실수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개인들 어저께 78만 주 샀는데 이거 실수하는 거라고요. 기관 외국인들은 이렇게 때리고 있잖아. 지금 이런 애들은 두산중공업 같은 건 조금 더 빠질 수가 있다. 공매도 타겟이 됐다고 지금 저는 보여진단 말이에요. 에?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더라도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 때리는 종목에 빨리 물타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 첫날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 첫날 이렇게 개인들이 78만 주 매수한 것은 약간 좀 껄쩍지근하다. 이런 애들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 공매도가 나오면 반드시 빨리 팔고 다른 종목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관 외국인들이 한 며칠 동안 팔았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팔고 나서 많이 떨어졌을 때 재매수하든가 뭐 그런 전략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 OCI 한번 볼까? OCI 같은 거 한번 볼까? 지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공매도 공부를 했는데 정말로 그때는 공매도 시행 전이었으니까 지금 이런 OCI도 좀 수급이 안 좋네. OCI도 외국인 기관 놈들이 지금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3% 정도 빠졌는데 이런 애들도 좀 그렇고. 후성 같은 것도 빠졌나? 후성은 별로 안 빠졌네. 그리고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코스닥에서 저번 주에 KMW 이런 애들은 공매도 타겟이 될 수가 있다 그랬죠. 제가 저번 주 그 주제가 공매도니까 KMW하고 HLB 뭐 이렇게 바이오 주식들은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KMW 한번 봅시다. 정말로 공매도 타겟이 됐는지 보자고요. 정말로 공매도 타겟이 됐나 보라고요.
보세요. 8% 빠졌죠. 그죠? 8% 빠졌죠. KMW 5G잖아요. 신저가야, 신저가. 8% 빠졌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왜 이유 없이 갑자기 공매도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를 제기하니까 KMW가 8%가 빠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공매도로 진짜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매도가 나왔다. 더 빠지잖아요. 더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료가 맞았다는 거야, 지금. 대차장고가 비중이 KMW가 되게 높았잖아요. 14%잖아요. 이런 애들은 KMW는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 어? 외국인들 22만 주 팔았고 기관 놈들은 4천 얼마 받았고 그러니까 외국 놈들이 이게 지금 이쪽을 타겟으로 삼은 거야 지금. 외국 놈들은 공매도를 철저하게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 거는 KMW 5G 대장주니까 괜찮을 거야. 천만에. 그러니까 대장주고 나발이고 고평가됐으면은 그 외국인 기관에 공매도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HLB 한번 봅시다. HLB 한번 보면은 실제로 공매도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HLB 보면 자 보세요. 4% 정도 빠졌죠. 신저가. 4% 빠졌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미리 있다 빠졌어, 미리. 이런 종목이 공매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해서 미리 일주일 내내 빠졌잖아요. 근데 물론 반등은 나오겠지. 근데 반등 나오고 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HLB는 시가총액이 높다고 그랬죠. 일주일 내내 빠지잖아요. 지금 바이오 쪽이 지금 일주일 내내 빠진다고.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듯이 시가총액이 지금 HLB 같은 것도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인데 실적은 개뿔 없어. 그러니까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인데 실적은 개뿔 없잖아요. 300억 적자, 500억 적자, 600억 적자, 3년 연속 적자. 그러니까 실적이 개뿔 없는 바이오 주식들이 공매도 타겟이 진짜로 되고 있더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관 외국 놈들이 상당히 준비를 했구나. 공매도를 상당히 이 새끼들이 얼마나 공매도 치고 싶었겠어요. 지금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제기되니까 상당히 거품이 낀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저평가된 종목도 있지만 아무래도 종합주가 지수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왔고 코스닥 지수도 좀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눈에는 공매도 친 종목들이 눈에 좀 보이겠지. 그죠? 시즌 같은 거 보고 진짜 시즌도 8% 빠졌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즌 같은 경우도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그 무상증자 한 후에 이럴 때가 진짜 천국이었던 거지. 자, 시즌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무상증자 후에 그러니까 이게 무상증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하고 반으로 쪼개졌죠. 그래서 20만 원짜리가 이럴 때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죠? 공매도가 제기된다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반등 나올 때 털고 빠져나오고 다시 이렇게 빠질 때 다시 사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시젠도 실적은 좋지만 지금 한 1, 2, 3, 4, 5일째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많이 올랐으면은 지금 그런 종목들을 지금 기관 외국 놈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더라. 그죠? 실적이 좋아도 외국인 기관들은 이 무식한 놈들은 그냥 건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시젠도 지금 실적이 좋아도 신저가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개인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준비를. 개인들도 이게 보면 지금 셀츠 이런 애들 다 지금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금 이런 애들. 보령제약 보세요. 보령제약 어떻게 보세요? 보령제약 대차장고가 급증했다고 그러는데 보령제약도 실적이 좋아. 실적이 좋은데 기관 외국인들이 딱 공격을 하니까 바로 빠져. 그죠? 보세요. 보령제약 어저께 5월 3일날 12% 빠졌어. 12%. 이거는 공매도의 공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공매도 공격이라고 봐야지. 그죠? 보령제약 실적은 좋은데 문제는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 지금 보세요. 최근에 올랐잖아요. 이거 원래 보령제약이 한 2만 원 정도 하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올랐기 때문에 2만 6,700원까지 올랐을 경우는 뭐냐? 이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놈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령제약이 나빠서 매도한 거라기보다도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아마 타겟이 됐다. 보령제약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좀 개인들이 이제 올려서 그게 외국인 기관들이 약간 먹잇감이 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많이 빠진 애들은, 이렇게 기관 외국 놈들이 공매도를 많이 치잖아요? 공매도를 많이 치면은, 워낙 공매도가 많이 쳐가지고, 그날 많이 빠졌어. 그러면은, 이렇게 공시가 나와요. 이렇게 공시가 나온다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그죠? 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그러니까 워낙 기관 외국인들 공매도 많이 쳐가지고 하루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 이 보형제약 주주들은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해 준단 말이에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근데 하루 5월 4일 하루 동안은 공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루 빼고 다음 날에 또 공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5월 4일 날은 공매도가 하루는 안 나오니까 하루 안 나올 때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럼 뭐해? 5월 뭐 6일 날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 또 공매도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응?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이렇게 하루 정도 쉬는 시간을 준다. 맞을 때는 아프니까 야, 너 많이 아프지? 하루 좀 쉬라고 해서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고 지정해서 하루 정도 좀 공매도가 안 나오게 만들어줘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그런 공시 종목이 많더라고. 두산 피어셀 보세요. 두산 피어셀도 보세요. 어저께 10% 빠졌어. 10%. 그죠? 자, 두산 피어셀도 어저께 10% 빠졌는데 이런 애들도 기관 외국인들 지금 매도가 나오겠죠? 자, 보세요. 이런 종목들도 왜 갑자기 10% 빠지겠냐고. 그죠? 아니 왜 갑자기 10%가 왜 빠져? 이 공매도의 공격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지금 외국인 75만 주, 기관놈들이 30만 주 팔았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공매도 공격이다. 이거는 분명히 공매도 공격이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산 피어셀 주주분들 계시면 이거는 물타기 하면 안 된다. 여기 보면은 개인들이 어저께 100만 주 샀죠. No, no, no. 이거 실수하는 거다. 실수하는 거야. 두산 피어스는 이게 공매도 공격이 들어오는 게 맞다는 거야. 이게 코스피 엄청나게 비싼 종목이야. 이게 어저께 10% 빠져서 2조 이게 원래 3조 정도 됐거든. 어저께 10% 빠져가지고 2조 6천억 됐는데 실적은 별로 개뿔이 없다. 시가총액 2조 6천억인데 실적은 개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타겟이 되는 거는 당연하다. 그건 인생은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거는 보세요. 두산 피어스 주주한테 좀 미안하지만 단기순이익이 2020년에 150억이에요. 150억. 근데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이게 원래 시가총액이 3조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근데 배당도 없어. 그죠? 4만 원짜리가 배당도 없잖아요. 배당도 없는데 상당히 고평가됐다. 두산 피어셀은 상당히 고평가됐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왜 이런 종목이 두들겨 맞는지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봐봐. 두산 피어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워낙 기관 외국인들 공매도 때려가지고 거기서 두산 피어셀은 5월 4일 하루 정도는 공매도를 너네들 많이 빠졌으니까 봐줄게. 하루 정도는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 빼고는 또 다음날 또 공매도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주의해야 돼. 5월 4일 1일 동안 정규시장 및 그래서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지정일 다음 날부터는 공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공매도 타겟이 분명히 돼 있으니까 다음 날 또 때리겠지. 또 때리겠죠. 하루만 공매도 때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하루만 때리겠습니까? 이제 시작이라 봐야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빨리 반등 나올 때 빨리 팔고 교체하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HLB는 그래도 HLB는 그나마 저기 했네. 바이오 쪽이 지금 추풍 낙엽이라는 거 지금. 그리고 신풍지약 그죠? 이런 애들. 셀트리온, 신풍지약이 고평가거든요 이게. 신풍지약이 고평가야. 이거 신풍지약 보세요. 이런 애들 외국 여기 여기 써 있잖아. 외국인 공매도 폭탄, 제약바이오 때렸다. 그죠?
제약바이오 IT보다는 공매도 첫날 헬스케어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내 종목이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은 제약바이오의 타격이 아마 들어. 그러니까 신풍제약 보세요. 신풍제약 보세요.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인데 실적이 좀 미미해. 이게 시가총액 이게 물론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얘는 오른 것도 없이 그냥 빠졌는데 이런 애들도 보면은 투자자 보세요. 이 기관 외국 놈들이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공매도라고 봐야 되거든. 이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외국 놈들은 미리 팔았다. 미리. 기관 놈들은 미리 팔았다고. 신풍제약들 대표적인 공매도 그 저기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PER 같은 거 계산을 할 줄 알잖아요. 지금 보면 1년에 순이익이 50억인데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이에요. 비싸잖아 지금. 시가총액이 50억인데 시가총액이 아니 순이익이 50억인데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이면 PR이 몇 배입니까? 응? 600배가 넘잖아요. 지금 600배. 5, 6에 30이잖아. 600배가 넘잖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 타겟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 2, 3, 4, 5, 6, 7, 8. 8일째 빠졌네. 와, 엄청 많이도 빠졌다, 진짜. 와. 그죠? 아니, 이게 지금 신풍제약 보세요. 완전 추풍 낙엽이잖아. 지금 신풍제약 10만 원이었잖아요. 4월 22일 날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6만 1천 원이잖아. 어? 그러면 이게 며칠 빠진 거야? 이게 보세요. 10만 원짜리가 1, 2, 3, 1, 2, 3, 4, 5, 6, 7, 8일째 빠지는 거죠. 8일째.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근데 조심해야 된다. 어?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실적 대비는 너무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요. 헬릭스미스 보세요. 헬릭스미스 보세요. 이런 애들도 지금 공매도 타겟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헬릭스미스 18만 원 주 매도했죠. 18만 주. 15는 10% 빠졌죠. 이런 애들 헬릭스미스 같은 것도 공매도 타겟이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애들도. 시가총액이 9,500억인데 적자라고 그랬죠. 이 적자 종목이거든. 이게 3년 동안 적자거든. 이게 보면은 하루 이틀 3년 동안 적자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적자가 더 늘어나잖아 지금. 그리고 이렇게 최대주주가 이렇게 비중이 주식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통 물량이 많겠습니까? 유통 물량이 어마어마하지 이거. 외국인들도 물린 종목이지 헬릭스미스는. 근데 이제 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분명히 이게 매도가 나왔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대신 반등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1, 2, 3, 4, 5일째 지금 코스닥이 음봉인데 이 정도면 5일째 빠지면 보통 반등은 나오거든요. 반등은 나와요. 반등 나오는데 여러분 종목이 제약바이오가 아닌데 여러분 종목들이 만약에 포트에 여러분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니야. 근데 지수가 급락하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도 타격을 받죠. 지수가 빠지는데 장사 있나? 지수가 빠지니까 당연히 멀쩡한 종목들도 좀 빠질 수가 있죠.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 하지만 내 종목이 여러분 종목들이 바이오 주식들이 아니고 실적이 괜찮은 주식, 올해 실적 전망이 좋은 주식들이 얼떨결에 지수가 빠질 때는 그거를 굳이 뭐 지수 빠진다고 겁먹고 매도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종목들의 실적을 보고 여러분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으면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럼 오히려 매수로 해도 되는 거고 현금이 있으면 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 종목별로 전략이 달라야 되는 거죠.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당연히 뭐 빠질 수도 있지. 지수가 빠지면 대형미디어가 이런 것도 공매도 공격이 됐다고 해야 돼. 이게 지금 대형미디어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 저평가 종목들을 투자하고 어쩔 수 없어. 지금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평가 종목들 하고 개인들도
개인들도 5월 3일부터 어제부터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도 대주거래라고 해서 외국인 기관 외국인들은 대차 거래를 하고 대차 거래 말이 비슷하죠. 개인들은 대주 거래를 해요. 대주 거래.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하도 야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하고 막 개인들하고 기관 외국인들 형평성이 있다고 해서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이제 길을 좀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증권사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빌려줘요. 빌려줘. 그냥 아까 제가 말한 그 위에 있잖아. 아까 막 신풍지약 뭐 아까 뭐야 고평가된 거 있잖아. 신풍지약 막 두산 퓨어셀 뭐 아까 뭐 그런 종목들 HLB 뭐 그런 애들 고평가된 게 좀 분명한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이거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1시간 정도 그 교육을 받으면 아마 뭐 그 공매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복잡해졌어. 지금 5월 3일 어저께 5월 3일 전까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고평가된 종목도 오르고 저평가된 종목도 오르고 해서 좋은 게 좋은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골치 아파졌어. 왜냐면 공매도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들도 조금 머리가 아파진 게 뭐냐면 이제는 머리가 아파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열렸다고 봐야 되죠. 개인들도 돈을 벌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봐야 돼. 옛날에는 개인들은 매수만 해가지고 매수나 신용 있죠. 신용.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 사는 게 신용이잖아요. 옛날에는 현금 갖고 매수하거나 빚내서 신용으로 산 사람들이 주식이 오르면 그게 돈을 버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개인들도 공매도 쳐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개인들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제는 내가 산 주식을 올랐을 때만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들도 조금 약간 깨어 있어야 돼. 개인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개인들도 나도 한번 공매도 쳐서 돈 벌어보자. 왜 이런 생각 왜 못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두산 PSL, 신풍지약 뭐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고평 막 퍼가 막 몇백 배 되는 종목들 막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도 아니 기관 외국인들도 공매도 치는데 왜 개인들이라고 공매도 치면 안 됩니까? 두산 피어셀 아까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이런 거는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고 기관 왜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분명히 이런 애들은 공매도 타겟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면 두산 피어셀 같은 거 같이 공매도 치는 거야. 그냥 개인들도 같이 공매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45,000원 어저께 시가가 두산 피어셀 시가가 45,100원이었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주다. 천주를 내가 45,100원의 시가에 공모해서 쳤어. 그러면 천주면 얼마죠? 4,500만 원인가? 4,500만 원? 4,500만 원이라고 차면 4,500만 원에 공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내가 대주거래를 했다고 쳐봐. 개인들도 대주거래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증권사에서 빌려준대 이제는. 두산피어스에 빌려준대. 그러면 만약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어저께 어저께 시가가 45,1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야 김한상 전무가 그러는데 두산피어스 이거 고평가됐다는데 이거 공매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그래 좋다. 한번 오늘 공매도 쳐보자. 45,100원에 천주를 공매도 쳤어. 그러면 4,510만 원의 공매도를 친 거잖아요. 천주만 공매도 쳤다고 치면. 근데 종가가 얼마예요? 시가에 4,510만 원의 공매도를 쳤더니 천주를 종가가 얼마야? 종가가 4150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한 4,015만 원이죠. 그죠? 천주를 만약에 종가에 갚았어. 공매도 친 거를 종가에 갚았어요.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4,015만 원에 다시 매수를 해서 갚아. 그럼 얼마야? 차익이 얼마입니까? 차익이 4,510만 원에서 이거 빼봐. 그럼 빼면 하루에 500만 원 벌었네? 이해됩니까? 하루에 500만 원 버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클릭 한 번에 500만 원 버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개인들도 대주거래를 좀 연구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왜 기관 외국인만 공매도해서 돈 벌게 냅두냐는 말이야. 같이 공매도 쳐서
고평가된 종목은 같이 공매도 쳐서 개인들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그 대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매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보들은 공매도를 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 종목이 고평가됐다는 게 확신이 들어야 된다고. 어? 왜냐하면 공매도 종목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종목도 맨날 하진 않잖아요. 공매도 종목도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등이. 부산표시에 하루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쳐놓고 약간 손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쉬운 건 아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한 분석 공부를 더 치밀하게 해야 된다. 근데 맞잖아요. 하루 만에 이거 500만 원씩 벌 수 있잖아. 그죠? 4,510만 원에 매도 쳐가지고 종가에 이거 매수했으면 4,015만 원. 그러니까 하루 만에 500만 원 벌 수 있단 말이에요. 땡큐잖아요. 근데 기관 외국인도 이렇게 돈 번단 말이에요, 지금. 기관 외국인들 보세요. 어? 얘네들은 외국놈들은 75만 주를 이걸 쳤잖아요. 75만 주. 개인들은 꼴랑 해봤자 1,000주 정도밖에 공모도 못 치겠지. 돈 쫄려가지고. 외국놈들은 과감하게 친다고. 외국놈들은 공매도를 75만 주 과감하게 쳐버리잖아. 과감하게. 그죠? 얘네들은 과감하게 쳐. 얘네들은. 확실하게 이 종목이 고평가됐다는 게 그러니까 이 정도 과감하게 치는 거는, 이 정도 과감하게 물량을 때리는 거는 자신감 있게 때리는 거라고. 아, 이 종목 고평가됐다. 아, 이 종목은 상당히 많이 고평가됐다는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라고. 제가 봐도 고평가됐어. 제가 봐도.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인들도 너무 매수 위주로만 보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대주거래를 통해서 고평가된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그 대신 공부를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제 빌려준다. 근데 수수료가 있어요. 그냥 빌려줍니까? 그냥 안 빌려주지. 수수료는 보통 한 4에서 6% 합니다. 이자라고 치면 돼. 이자. 근데 60일 정도 빌려준대. 개인들은 한 60일 정도 빌려준대. 60일 정도. 60일 정도. 60일 정도. 누가 빌려주냐? 증권사 빌려준답니다. 증권사. 참고하세요. 그래서 대주거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주거래라는 게 뭐냐?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겠죠. 어?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누구냐? 증권사나 예탁원. 증권사나 증권 예탁원이 그 중간 중개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빌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빌리는 사람들은 이자를 내는 거지. 이자를. 그래서 빌리고. 근데 대여자는 이자를 받는 거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거 아시는 분도 있지만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매도 회원이 빌려주고 그 대신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된다. 그래서 아까 두산 표셀 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특히 외국인들 중에서 헤지펀드 있죠. 헤지펀드. 외국인 중에서 헤지펀드들이 롱숏 전략을 쓴다고. 롱숏 전략. 에? 외국인 헤지펀드는 롱숏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롱숏 전략. 그러니까 매수 종목들도 따로 있죠. 외국인 헤지펀드들도 만약에 삼성전자 매수, SK하이닉스 매수, 카카오 매수, 네이버 매수, 한쪽은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잡고 한쪽은 숏 포지션, 셀트리온 매도, 아까 두산표셀 매도, 아까 HLB 매도, 뭐 셀트리온 제약 매도 이러면서 한쪽은 숏 포지션을 잡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는 매수하고 삼성 이렇게 우량 주식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면 돈 버는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잡고 한쪽은 숏 포지션 HLB, 두산퓨어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뭐 아까 그런 헬릭스미스 바이오 쪽 그래서 그쪽으로는 숏 포지션을 잡고 많이 오른 종목 그래서 그런 쪽은 내리면 돈 벌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헤지펀드는 더블로 돈 버는 거야 더블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더블로 돈 버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롱 포지션 잡아서 삼성전자 오르면 돈 벌어. 근데 HLB 빠지면 헬릭스미스 빠지고 셀트리온 빠지면 돈 벌어. 더블로 돈 벌어. 그러니까 헤지펀드 같이 이렇게 이런 애들 무서운 애들이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은 다양한 투자 전략. 근데
보통 이 차익 거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 차익 거래. 헤지펀드들은 이 헤지펀드들은 해지 거래와 차익 거래를 위해서 보통 한다. 근데 이 차익 거래가 뭐냐? 차익 거래는 말 그대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차익 거래는 섹터 내에서 같은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다.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있어 고평가된 종목이 있고 저평가된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섹터 내에서 고평가된 종목은 쇼치고 저평가된 종목은 롱으로 매수하고 같은 섹터 내에서 만약에 바이오 주식 중에서도 고평가된 종목은 쇼치고 숏 저평가된 종목은 롱 매수 포지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일시적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공매도가 꼭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꼭 나쁜 건 아니야. 왜? 시장을 균형 가격을 찾아가 시장을 거품을 없애준단 말이에요. 거품을 없애줘. 너무 거품이 많으면 나중에 결국에 주식시장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매도가 많다는 거는 꼭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꼭 나쁘게 볼 건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고평가된 종목은 숏 매도 고평가된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빠지면 여기서 매수를 하면 돈을 번다 안 번다 번다. 고평가된 종목 매도 저평가된 종목은 매수 근데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 종목들이 고평가된 종목인지 저평가된 종목들인지 모르고 지수가 빠진다고 같이 덩달아서 손절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들은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때 본주가 너무 비싸면 우선주로 그냥 가격이 착한 우선주도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보통주를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고 어, 공매도에 그러니까 지금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여러분들 개인들도 대차 거래는 안 되지만 증권사에서 빌려가지고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 쳐서 돈 벌 수도 있는 시대가 왔다. 옛날처럼 개인들은 무조건 롱 포지션 매수만 해서 돈 버는 시대는 아니다. 그걸 꼭 물론 공매도는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공매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차피 또 가만히 있어봐. 오늘 화요일이죠. 지금 화요일 새벽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어차피 제가 한번 다시 올릴게요. 지금은 이번 주 종목들 관심 종목 리뷰는 안 했으니까 오늘은 지금 몇 분이야 지금 43분 됐어 벌써. 그러니까 오늘은 요 정도 오늘은 주제가 공매도의 역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오늘 장 마감 후에 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뭐 관심주들 투자 관심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하고 관심주들은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지금 시간이 43분이니까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따로 그 이번 주 전략하고 관심주는 다시 한번 할게요. 어쨌든 지금 반등이 한번 나올 때는 됐다는 얘기죠. 코스닥도 5일째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조절을 하실 분들은 조절하라고요. 하락할 때 막 이렇게 손절하지 말고 이렇게 하락할 때 손절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등이 반드시 나오니까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란 말이에요. 지금 거래소도 지금 이렇게 됐는데 거래소도 지금 3,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3,100포인트 이렇게 지지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빠진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내 종목이 향후에 이슈가 있고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자 마인드를 갖고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시장에서 기회를 봐야 돼요. 찬스, 기회. 그러니까 아까 공매도를 통해서 아까 공매도를 공부하면서 공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공매도도 기회가 될 수 있구나를 배웠듯이 항상
시장이 어떻건 간에 시장이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는데 그 시장 한가운데서 우리가 개인들은 딱 중심을 잡고 그 가운데서 날카롭게 기회를 파고드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반드시 돈 벌 기회는 있다. 그래서 기회를 날카롭게 그 기회를 파고드는 아까 공매도도 배웠듯이 공매도든 매수든 우리가 양쪽을 다 활용할 줄 알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하여튼 기회를 발견해야 된다. 자, 다음에 또 관심주 리뷰하면서 또 투자 전략 또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